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강행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오후 조건 없이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고발에 이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사실상 백기투항했지만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철회됐지만 오늘 개학 연기에는 전국적으로 239곳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다.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행동에 분노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에도 한유총 설립 취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요구 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한반도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 될 걸로 예보되면서 수도권엔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먼지를 쓸어갈 이른바 빗자루 바람은 목요일이나 돼야 불 걸로 보입니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층의 도시 이주와 저출산으로 시골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어려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른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서 전면 철회까지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오전 239군데의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에 잇따른 강경 대응 방침에 한유총이 오후 늦게 이를 조건 없이 철회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학 연기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와는 달리 한유총 측은 철회를 밝히면서도 개학 연기는 준법 투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했던 239곳은 모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은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교육부도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한유총은 어제까지만 해도 1,500여 곳이 참여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 전체 사립 유치원 중 6.2%였습니다. 어제 밤새 120곳이 참여를 철회하는 등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학부모의 불편은 컸습니다. 교육자들이 저렇게 해서 되나 싶기도 하고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닙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준법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그대로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완전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었죠. 정부와 한유총의 갈등이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로 일단 연락됐습니다. 일단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취재 기자와 그 배경을 짚어보고 향후의 유치원 사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봐야 되죠? 네, 어제까지만 해도 한유총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예. 어제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폐원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줄곧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면서 검찰까지 동원해서 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급기야 오늘 투쟁 첫날이었는데
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시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관까지 3인 1조가 돼서 유치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한유총 관계자가 대부분 원장이 여성인데 경찰까지 나서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은 원장들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자 지도부에서 결국 계약 연기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뭐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곤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박영진 의원하고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100개를 든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유총 지도부로서는 좀 곤혹스럽고 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한유총은 이 계약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1,500여 곳이 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239곳 그러니까 전체 한유총 회원 유치원의 7% 수준입니다. 한유총으로서도 지금 현 지도부로서는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문에서도 조만간 이사장이 거취 표명을 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좀 보도록 하죠. 그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또 상당히 좀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교육청이 신청 발표 2시간 만에 바로 한유총이 이 철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뒷받침해 주는 건데요. 지역의 조직이 건재하고 그 사단법인이 아니어도 연합 모임으로 유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모금함에 있어서도 대표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유총 측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그 방침을 정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의 전국적인 조직망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모든 유치원이 정상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런 일이 과연 없을 것이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계약 연기 카드도 교육당국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의 투쟁은 준법 투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유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체라는 건데요. 오늘도 정부의 압박에 문을 연 일부 유치원들은 통학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오후에 문을 연다는 등 이런 갖가지 꼼수로 학부모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이런 단체 행동은 앞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학부모들을 괴롭힐 여지가 있는 겁니다. 또 지난번 총궐기대에서도 봤듯이 야당과 연계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서울교육청은 그래도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과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효정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설립 취소 입장을 발표한 뒤 약 2시간 만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 3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라 하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설립 취소 요건이 되고 있거든요.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인 만큼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했는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유총의 취소 방침을 통보한 뒤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오늘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오늘 시정명령을 내렸던 239개 유치원을 내일 현장 조사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한유총이 오늘 일단 물러섰지만 입학 연기도 시설 사용료 주장도 모두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지금 변함이 없는 상태죠. 이번 사태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영진 의원과 잠깐 얘기 나눌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 의원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립 유치원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옆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아까 강신호 기자하고 잠깐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박 의원께서는 네. 한유총이 이렇게 오늘 뭐 급작스럽게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학부모들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한유총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단체 행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2016년, 2017년 그리고 그 이전에도요. 단체 행동을 지부별로 지역별로도 여러 번 이제 해왔거든요. 예. 그때마다 번번이 교육 당국이 졌어요. 무릎을 예. 꿇고 질질 끌려다녔죠. 그래서 정당한 교육부의 어떤 교육 방침이라든지 요청 사항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한 적도 많고요. 예. 지금 가장 논란이 됐었던 에듀파인. 지금 올해가 아니에요. 원래 2년 전에 도입되도록 되어 예. 있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한유총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도입을 제대로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0월 11일 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른바 비리 리스트, 예. 감사 리스트 결과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학부모들이 나만 좀 참자, 1년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만 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라고 걸 알게 되면서 예. 요 사태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걸 다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국정감사 이후에 달라진 국민들의 인식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학부모들의 태도가 이번 일을 한유총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이 관철되는 첫 번째 예.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듀파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유총이 이걸 지금 여기에 에듀파인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아니죠? 한유총이 사실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요. 에듀파인을 우리도 쓰겠다. 예. 그런데 뭐 이러저러한 막 조건이 많았어요. 에듀파인을 쓰라고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을 하니까 한유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유재산을 왜 예, 예. 몰수하려고 그러냐 뭐 계속 엉뚱한 나왔던 얘기를 얘기고. 했는데 예. 그건 사실 이제 가짜 뉴스고요. 그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다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예, 예.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보존했었던 방법을 예. 다른 방법으로 항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 똑같은 에듀파인을 쓰고 있는 다른 유치원들. 예. 사립 초중 고등학교 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우리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사립 유치원 단체인 전사련, 한사협 이런 데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예, 알겠습니다. 그 한유총 설립 취소 결정이 네. 뭐 그게 결정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아무튼 서울교육청에서 그렇게 나온 바람에 이게 곧바로 뭡니까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라는 평가도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 잠깐 뭐 강신우 기자도 얘기하시던데 한유총이 상당히 재산이 많은데요. 예, 예. 자금 동원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상당히 회비는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아니요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번에 알기로 자기들 이번에 국회 앞에서의 총궐기 투쟁할 예, 때도요 예. 특별회비 또 따로 걷고 집행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산도 많고요. 예. 저 처음에 제가 이거 감사 리스트 공개했을 때 박용진 고발하겠다 예. 하면서 아주 비싼 그 법무법인에다가 예. 의뢰하고 사건을 맡긴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는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하게 되면 누구한테 학부모들이 짜증을 냈느냐면 동네 정치인들 예. 그리고 교육감, 교육청 여기다 이제 짜증을 학부모들이 냈으니까 이 부담이 다 그리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이 엊그저께 동탄 수지 지역에 학부모님들 모여서 걸기 대회를 하는데 예. 한유총을 비판하잖아요. 처음 지금 있는 말씀은 일이었습니다. 그 설립 취소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여론 때문에 물러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민 예. 여론이 뭐 흔들리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것도 계속 그 비판 여론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그 조치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철회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나 보다. 그 서울시가 한유총 설립 취소 검토를 하겠다고 한 건 한 몇 달 됐고요. 예, 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달라졌던 건 뭐냐면 한유총이 이런 집회를 하면 지금도 예. 먹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섣불리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단호한테도 흔들리지 예. 않는 모습 보여주신 것이 알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대로 끌어가는 데 중요한 기폭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지금 한유총이 일단은 물러났지만 네. 일반적인 분석은
이걸로 다 끝은 아니다. 그럼요. 예,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조직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설립 취소 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예.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건 소송 걸리면 또 꽤 오래 갑니다. 그럼요. 제 예. 전에 말씀도 그겁니다. 예. 법적 투쟁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한유총 뜻대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고 예.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유치원 3법 지지부진하잖아요. 벌써 몇 달째 지금 붙잡혀 있는데 예. 이거를 패스트트랙에 틀려 보냈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첫 그건 번째. 지금 한국당도 그렇게 다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위원회, 제가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예, 예. 바른미래당과 저희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위원회에서 180일을 붙잡을 수 있는데 예. 그걸 단축할 수가 있어요. 몇 달이라도. 예. 그 역할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맞벌이 부부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일반을 많이 운영해야 예, 예.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요.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그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거는 원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맞벌이의 경우에 종일반이 필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거의 대부분이 이 통학 촬영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통학 촬영의 운영도가 국공립 유치원은 17%밖에 안 돼요. 예. 대단히 심각한 이유죠. 여기에 사실은 한유총을 비롯한 그 사립 유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요. 예. 지역 교육청 이런 데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거나 혹은 국공립 유치원에서 통학 차량 운영이라든지 종일반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했던 게 많은데 예. 이번 기회에 저는 이것도 아주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국공립 유치원에도 숫자도 많아지고 그걸 운영하는 우리 국민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덕선 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 측이 법적으로 고발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예. 이덕선 위원장 지금 그 이른바 고발인 수사도 안 받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과 뭐 국세청이 그동안 교육부 총리가 엄단하겠다, 엄정한 대처를 자신을 하면 그 옆에는 안자는 있는데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발되어져 있는 이 불법 행위들, 탈세 혐의들과 관련해서 예. 정확하게 지금 수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동안 아이들을 뭐 돈벌이 장사 속처럼 대했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서 예.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알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갑작스런 개학 연기에 번복까지 오늘 하루 가장 속이 탄 것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불안한 부모들은 하루 직장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러시겠죠. 문을 닫은 사립 유치원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공립 유치원까지 돌아봤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노란 유치원 가방을 꼭 안고 잤던 아이는 오늘 유치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간다는 그런 그 꿈에 많이 부풀었었는데 오늘 입학식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진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동생을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기댈 데가 없거든요, 주위에. 그러니까 유치원밖에 없는데. 오후 5시까지 정부가 마련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좀 걱정이 됐죠. 하루 종일 애가 낯선 환경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니까. 정상 개원한다고 했지만 스쿨버스 운행을 않거나 오후에 문을 여는 꼼수에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학부모들은 오늘도 한유총을 규탄했습니다. 사태와 관련해서 항의를 했던 학부모 이야기, 어떻게 유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딱 항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일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발표에 한숨 돌렸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예, 하노이 회담에 갑자기 배석했던 볼턴이 갖고 들어간 노란 봉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었죠. 볼턴은 그것이 이른바 빅딜 문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뿐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사전 실무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빅딜이 제기되면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현지 시간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핵화 요구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측에 건넸다며 한글과 영어로 된 문서 2개였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commits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cluding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t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the prospect of economic progress is there. 이른바 빅딜 문서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포괄적 신고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우리 외교소식통은 영변 외에도 강선, 연하, 하갑 등의 핵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The president wanted to make that big deal. He pushed very hard for it. The North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that he opened for them.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요구한 빅딜은 사전 실무협상에서의 합의 사항을 무력화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합의를 못한 것은 미국 국내 이슈인 코원 전 변호사 관련 청문회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미국 안팎에서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좀 듣고도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북핵 문제를 자신의 국내 문제 때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밤 트윗을 올렸습니다. 북한과 중요한 회담 때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기꾼 코원을 인터뷰했다. 미국 정치에 저열한 측면이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정상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신이 정상회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코원 청문회를 주도했습니다. 27일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만찬을 가질 때도 28일 회담을 열 때도 청문회가 계속됐습니다. 여배우 관련 성추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해킹, 러시아와의 대선 논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A fake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중차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미 중재안을 논의했습니다. 작년 6월에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 직후에 NSC를 주재한 후에 9달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고 이런 카드를 들고 나올지 우리는 알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답을 했는지요? 네, 청와대는 영변 플러스 알파보다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보유 현황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드러난 북미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입장에서 좁혀나갈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오늘 대통령에게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제재 해제에 이 북미 간 향후 협상이 집중될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분명해졌으니 향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양측 모두 동의했다고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와중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계획은 나왔습니까? 네,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은 빠르게 속도를 내달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예.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달 안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열고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최대한 빠르게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은 북한의 열망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서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예.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8일에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나왔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5분간 통화해서 문 대통령에게 7번이나 중재 역할을 해달라,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를 파악해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에 미국이나 북한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북미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큰 만큼 그 이견을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는 베이징을 들리지 않고 곧장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밤에 북중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중국 텐징을 지났습니다. 이 속도라면 오늘 밤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난 만큼 우선 평양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전략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거란 분석입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회담이 서로 간 어떤 입장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기회는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다시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과 연달아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는 연일 김 위원장을 치켜 세우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김 위원장이 인민을 위한 온갖 고생을 낙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고 어제는 김 위원장을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예, 한미가 작년까지 해오던 연합훈련을 끝내고 규모를 줄인 새 연합훈련인 동맹, 이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군은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다. 즉각 훈련을 이전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훈련을 축소한 것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면서 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새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훈련 기간은 일주일로 기존 키 리졸브의 절반입니다. 규모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비 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지휘통신 체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대미 협상에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심지어 취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줄었는데도 올해 분담금은 8% 넘게 올라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미 간 연합 전력을 유지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먼지만 없다면 파란 하늘 아래 완연한 봄을 즐겼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는지 이 사진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쓸어갈 빗자루 바람은 목요일이나 돼야 불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엔 내일도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중동의 모래폭풍이 집어삼킨 듯 스모그띠가 선명합니다. 다리와 건물, 도로 위 차량들까지 모두 모습을 감춰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안개가 걷힌 오후엔 그 차이가 더 뚜렷해집니다. 산 위에선 파란 하늘과 함께 또렷하게 보이는 남산타워가 아래에선 뿌옇기만 합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충남,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기는 등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벌써 열흘도 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동안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이었던 날은 단 하루, 사흘은 일평균 수치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도권엔 나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스모그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도착한 오염물질은 내륙의 산맥을 넘지 못해 서쪽 지역만 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도 닷새 연속 발효됩니다. 오염물질을 날려버릴 빗자루 바람은 오는 7일 목요일은 돼야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연일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감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호수 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곧이어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띄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해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공사 작업을 안 한다든지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은 오늘 대기질 지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 먼지들은 결국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환경장관은 대기 오염과 전쟁을 벌이느라 마음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옆 나라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는 무슨 운명인가 싶기도 하죠. 신영진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의 AQI 대기질 지수가 선양은 276, 단둥은 220을 기록했습니다. 6등급의 대기질 지수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베이징에는 지난 2일 자정부터 오늘 밤 자정까지 스모그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름 만에 올 들어 두 번째로 5급 심각한 오염 단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해 정상 기준의 13배에 이른 겁니다. 서해와 마주한 산둥반도의 AQI 대기질 지수도 150 이상 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수도권 징진지와 산둥반도, 동북 지역의 대기오염을 4, 5등급으로 예보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서북 쪽을 역기역자 형태로 에워싼 모양입니다. 5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보했지만 낮 최고 15도 안팎의 높은 기온과 대기 정체가 문제입니다. 리간제 중국 환경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대기오염과 벌이는 전쟁의 압력은 산과 같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주말 악화됐던 베이징 일대의 스모그는 나아졌지만 산동반도와 동북 지역의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며칠째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항의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코가 너무 아프고 너무 목이 건조해져서 하늘도 뿌옇고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해요. 비염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집니다. 문자가 오는 것 말고는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까지 그런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실 와닿는 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고 3년 전 만들어진 이 인터넷 카페는 회원의 70% 이상이 30,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나누고 직접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자 다음 달에 8번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 저 같은 일반 그냥 시민들이
밤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호 대책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죠. 관련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보다 먼저 수사를 했던 경찰이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여 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3년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확보한 디지털 증거 수만 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사진과 동영상 등 3만여 건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등 4개 파일만 검찰에 보냈다며 성접대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경위를 오는 13일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누락된 사진과 동영상 등 자료 3만여 건은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그 주변 인물 등에게서 확보한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누락된 디지털 자료들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에 핵심 단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분석 자료가 된 동영상은 4개에 불과했지만 경찰이 주요 인물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사진 파일 2만 9천여 개, 동영상 파일 560개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으로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박모 씨에게서 확보한 사진 4,800여 장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파일 4개만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윤중천 씨의 친척인 A 씨는 윤 씨 부탁으로 김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에 담았다고 진술했는데 A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있던 자료 9천여 개 역시 모두 누락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빠진 자료에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2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이 축소 은폐 수사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내지 않고 당사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사차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인사하러 갔다가 설전을 벌이는 경우는 드문 편인데 오늘이 그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드루킹 사건을 놓고 그렇게 됐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상견례 자리에서 언급한 것에 분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18 망언과 탄핵 부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뭔가 자유한국당 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곧바로 좀 10분간 듣고 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대화 주제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돌립니다. 제가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줄였습니다. 그래요? 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댓글 공작을 한 것과 어떤 사인이 권력에 접근해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꺼낸 건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황 대표는 탄핵 논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 탄핵 부정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입장을 다시 밝혀주실 필요. 그 말의 문맥의 전체를 이제 접고 우리 미래로 가자. 황 대표는 내일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첫 당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가 되돌아온 이른바 복당파를 주요 당직에 기용하는 등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고려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공천과 관련된 요직에는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친박계 인사를 배치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는 복당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의 삼선 김세현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의 재선 이은재 의원이, 상임특보단장의 삼선 이진복 의원이 발탁된 겁니다. 비박계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도 포함돼 당내 균형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하여튼 비박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그 나라 생각하고 또 국민들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요직에는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측근을 기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으로 꼽힙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서 당선됐습니다. 전희경 의원과 함께 대변인을 맡은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내에선 황 대표가 자신을 도운 친박계를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친황계라는 새로운 표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짧은 소식들입니다. 2달 동안 문을 닫았던 국회가 다시 열립니다. 여야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3법과 미세먼지 대책 등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됩니다. 주미 대사를 뺀 4강 대사가 모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 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러 대사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거론나온 것이 미국 내 코원 청문회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바 있죠. 민주당은 오늘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누군가를 탄핵하려면 그 전에 미국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탄핵 절차를 담당하는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사법방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입니다. To do an impeachment, before you impeach somebody, you have to persuade the American public that it ought to happen. You have to persuade enough of the opposition party voters. 조사 대상 60여 기관과 개인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금고지기 앨런 와이셀버그도 포함됐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모스크바의 트럼프 타워 건설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사적 금전 관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이탈표가 현실화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저지를 위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네 번째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쳐온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서울대 입학식은 평소와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성폭력 의혹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입학식을 맞아서 10개 국어로 된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입학식장 앞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0개 국어로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서서문학과 A 교수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의 대자보를 번역한 겁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말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 정직 처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학생들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개월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오세정 총장이 나서서 A 교수를 직접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교수를 파면하라. 총장이 파면하라. 학생들은 또 학과 내에서 피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룰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네, 얼마 전 술 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면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앞쪽을 비추는 블랙박스에는 공사 때문에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들이 보입니다. 순간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검게 변하고 와이퍼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다급한 말소리만 들립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33살 임모 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임 씨는 시속 100km로 55살 김모 씨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김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출근할 때 딸에게 내 소중한 삶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물어본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래서 대화명을 바꾸고 싶었나 봐요, 엄마가. 네, 맞나요. 엄마가 빨래 널다가 들어오실 거 하고. 1심 법원은 가해자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가 전직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경찰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찰관들과의 유착 의혹 관련입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부하 직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전직 경찰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거의 40년 전인 지난 1980년 강원도 거진항 동쪽 바다에서 해경 경비정 72정이 침몰했습니다. 경비정에 타고 있던 17명 모두 실종됐는데 배도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39년 만인 오늘 침몰 경비정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마음에 엄마하고 부르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은 군무지에 좀 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요즘 건설 현장에 가면 한국인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일감은 줄어드는데 현장이 외국인들로 채워지면서 건설 노동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불법 브로커까지 활개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아니면 이게 돌아가지도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20명이나 한두 명 나올 거야. 요새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이러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라는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31만 명, 이 중 80% 이상이 불법 노동자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팀장 혹은 반장이라 부르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됩니다. 브로커들은 재외동포 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모아 건설사와 연결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 임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건설 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면 당연한데 그걸 포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JTBC 이현입니다. 아이들 과자 하나도 성분을 꼼꼼히 따지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아용으로 나온 과자들 대부분이 성인 영양 권장량을 기준으로 성분을 적어놨습니다. 이 기준대로 먹이면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린아이 얼굴이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과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만 5살이 아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입니다. 부모들은 영양 성분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과자들은 영양 정보를 성인 기준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과자니까 아이들 기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인 기준이라고 하니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나트륨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절반만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째부터 먹여도 되는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영유아용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살균이나 멸균 처리를 해야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도 영유아용 영양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일본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름 그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편의점의 상징인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거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밤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규모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이 24시간 영업 체계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문을 열 경우 수익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달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지 못한 한 점주가 새벽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사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1,700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을 물렸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던 점주들은 근본적인 영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단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편의점 같은 판매업은 한 사람당 일자리 개수가 2.2개나 될 정도로 일손 부족 상태가 심각합니다. 시간당 1,000엔,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넘는 돈을 주더라도 야간 근무자는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본사는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던 24시간 영업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それなりの評価をするんですけども、コンビニ自体は非常に大事な業態だと思っております。ただこのままいくと本当に社会インフラの前にどんどん廃業される店っていうのが多くて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24시간 영업 체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서방 세계 총공세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의 최후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리아의 IS 점령지에 있던 아이들이 속속 난민 캠프로 향하고 있지만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1살도 안 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IS가 사막에 남긴 어두운 유산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동부 바구스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자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칼리파 제국 건설을 꿈꾸던 IS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점령지를 벗어난 아이들과 여성들이 난민 캠프로 향합니다. 알하울 캠프에만 수용 여력을 넘는 4만여 명이 도착하면서 겨울 날씨에도 2,000명가량이 야외에서 자는 형편입니다. 인분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널린 진흙땅을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질 등 병에 걸려 숨지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이 캠프에서만 최소 80명이 숨졌는데 3분의 2가 1살 미만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없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캠프까지 오는 길이 안전하지 않아 국제구호단체도 잘 오지 못합니다. 인권단체들은 IS를 물리치더라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등 지원하지 않으면 극단주의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전보다 평균 0.7% 하락했는데 월가 들어온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내린 겁니다. 특히 강남구가 1.6% 떨어지는 등 강남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창경궁 명정전이 다음 달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창경궁의 중심 건물인 명정전은 문화재 훼손 위험과 안전 문제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월과 5월, 10월과 11월 넉 달 동안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피해는 엘라베마주의 오펠리카 남쪽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토네이도로 10,000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겼고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 경계의 공항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인공지능 AI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이 적용된 여성 앵커를 통해서 주요 정치 행사인 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AI 앵커는 신화통신의 실제 앵커를 모델로 했으며 검색 포털 서우거우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네,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등을 내보였습니다. 잘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제니퍼 로렌스, 영화 엑스맨의 미스틱으로 기억된 배우입니다. 또 무대를 휘어잡는 팝스타 비욘세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는 강하다는 걸 테니스 코트에서 보여준 세리나 윌리엄스도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직접 뛴 건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영감을 준 여성 리더들의 이름을 새기고 경기에 나선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 백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미국의 첫 골이 터졌습니다. 골 세리머니를 함께한 선수들. 유니폼엔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를 포함해 여성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리더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헌신한 테레사 수녀부터 배우 제니퍼 로렌스와 가수 비욘세까지 선수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유니폼에 새겼습니다. 여자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여전히 여성에겐 벽이 높은 스포츠. 그 벽을 허물자는 목소리는 최근엔 광고로도 만들어졌습니다. If we want to play against men, we're nuts. 여성 최초로 스노보드 1080도 점프에 성공한 클로이 킴.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히잡을 쓴 펜싱 선수. 농구에서 가장 먼저 덩크슛을 성공한 여자 선수. 스포츠에서 최초의 기록을 쓴 여성들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여성에게 더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경보 50km는 너무 힘들어서 남자만 뛸 수 있었는데 이젠 여자 종목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20m 높이의 파도와 싸우는 서핑 선수들도 남성에게 유리한 출전권 배정과 상금 제도를 바꿔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떠올린다고 해서 낚시꾼 스윙 몇 번을 봐도 즐겁습니다. 최호성 선수는 이 스윙으로 골프 대회마다 어서오란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무대에 이어서 유럽 골프 투어 대회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낚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발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스윙. 최호성은 골프에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골프를 몰라도 이런 스윙은 안 될 것 같은데 40을 훌쩍 넘기고도 일본 무대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최호성의 스윙 분석에 나섰습니다. 어렵다는 골프가 쉽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보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스꽝스런 스윙은 전 세계 골퍼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기를 타고 최우성은 생애 처음 유럽 투어 대회에 나섭니다. 유럽 투어 출전권이 없지만 대회 주최 측이 출전 경비와 초청료까지 주면서 출전을 요청했습니다. 25세 시작해 남들보다 많이 늦었던 골프 인생. 누군가는 은퇴를 바라보는 46에 꽃을 피웠습니다. 18에 손가락 마디를 잃어 골프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데다 40이 넘어 체력까지 떨어지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확 바꾼 자세가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처음엔 유쾌한 낚시꾼 스윙에 그저 웃다가 그 안에 담긴 사연을 듣고서 최우성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영화나 동화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작가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는지요? 보는 사람이 직접 스토리를 결정하는 영화, 동화가 요즘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동화 속 피노키오는 꼭 나무로 만들어야 했을까?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까? 이 헝겊으로 만들어도 예쁘겠는데. 나무로 만들려면 미니, 헝겊으로 만들려면 퐁퐁이라고 말해줘. 퐁퐁! 흥겨운 음악과 함께 동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게임하는 것 같이 선택하는 게 재밌었어요. 결과가 달라지니까. 영화에서도 관객은 주인공이 먹을 아침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취역과 생사까지 결정합니다. The past is immutable, Stefan. We can't choose differently with hindsight. 그 선택에 따라 40분짜리 단편 영화가 되기도 하고 5시간짜리 장편 영화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90분이면 될 영화를 3시간째 보고 있다. 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며 경험을 공유합니다. 직접 그린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영화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영회가 열리고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콘서트 영화가 나오듯 영화도 동화도 게임처럼 직접 선택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가 지난해에만 전국에 100여 곳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매년 줄고 있는 거죠. 어린 학생을 받지 못하자 어른들이 입학한 학교가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923년 문을 연 전남 강진의 대구 초등학교입니다. 100년 가까이 된 학교로 배출한 졸업생만 5천 명이 넘는데요. 올해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어 1학년 학급 자체가 없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나서서 찾은 올해 신입생들은 다름 아닌 인근 마을 할머니 8명입니다. 작은 어촌 백사마을의 박종심 할머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노인단에 밥하고 돈을 보면 쓰겠냐, 학교로 가면 좋겠냐. 할머니가 선택을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아니 나는 밥한 노인단회를 포기하고 학교를 갈란다. 그랬더니 역시 우리 할머니 머리 좋다. 그렇더라. 학교에서부터 6.5km나 떨어진 이 작은 산촌 마을에서도 4명의 만학도가 편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요. 원래는 이 마을에도 학교가 2군데나 있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저수지가 생겨나 있습니다. 올해 3학년으로 편입하는 김순애 씨. 등풀이 했죠? 그 어린 나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집사리도. 집안 사정으로 2년 만에 그만둔 학교를 50여 년 만에 다시 다니게 된 겁니다. 내가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 신랑도 반대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서 저는 이제 3학년부터 가잖아요. 네. 한 이제 4년을 가야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학교를 못 다닌 게 서러웠던 할머니들. 학교 다니는 친구의 교과서를 몰래 찢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해놔서 나한테는 그랬어. 그게 이름이 행심이에요. 행심은 저기 책도둑질은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러면 조금 빌려주라 가지고 못 알아 뜯었냐. 80이 넘은 나이에 다니게 된 학교. 60년 된 친구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어떻게 나이 많아고 어떻게 아프고 그러면 자꾸나 그래.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 나이 많아고 어떻게 아프고 그러면 자꾸나 그래.
칠순이 훌쩍 넘은 이용금 할머니는 학교에서 배운 글씨로 아들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게 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도망이 없는데 우리 아들한테 편지 한번 써본 거지 소망. 나는 옛날에 이러고 살았다. 그렇게 너는 잘 못 살아. 입학식이 다가오자 설레는 항동마을 할머니들. 1시간 이상 남았지만 벌써 학교로 출발합니다. 저거 설레도 잠 자다 말다 그랬어. 설레가지고 다들 잠을 주무시다 깨시다 하셨다고 하네요. 백사마을 할머니들도 화장을 한 후 아이들처럼 친구 이름도 불러봅니다. 신기는! 신기는! 어디고 나갈게. 어디고 나갈게. 1년 동안 공부할 교실에서 이름표를 달고 체육복과 실내화도 받습니다. 유치원부터 둘뿐이었던 3학년 효정이와 수연이는 새 친구가 낯설기만 합니다.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입학식엔 다 같이 손을 잡고 참석합니다. 학생 수가 14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는 이번에 어른들의 입학으로 정규생 수가 22명이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대에 태어나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오신 장한 어머니들께서 이제 학생이 되셨으니 최선을 다하여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일부는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해보고 자꾸만. 현재 만학도를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졸업을 위해선 똑같이 6년의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요. 학생에 필요한 학교, 그리고 교육을 원하는 만학도, 이 사이에도 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성입니다.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QXD 3000. 내 차가 충격받으면 내게도 충격이 온다. 실시간으로. 이것이 커넥티드. 실시간이 아니면 블랙박스도 아니지. 아이나비 커넥티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생의 순간순간에는 모두 치킨이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은 퇴근길 아버지 손에 들린 전기구이 통닭을 손꼽아 기다렸고 외식업계의 큰손인 그도 첫 시작은 치킨 배달이었다고 했죠. 2002년의 그날들에도 치킨은 최고의 동반자였습니다. 슬프게도 팽목항에 놓인 음식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다던 치킨이었고 그 부모를 조롱하고자 했던 자들이 폭식 잔치를 벌였던 음식 또한 치킨이었으니 치킨으로 웃고 치킨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던 치킨의 나라 대한민국. 잠입 수사를 시작한 형사들 또한 치킨집을 선택했습니다.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던 형사 인생이었었는데 난데없이 손님은 넘쳐나서 상황은 코믹하게 전개되죠. 원치 않아도 손님이 넘쳐나고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위장 치킨집 소동. 그렇다면 이들의 치킨집은 무엇일까? 치킨집 닫을 때 종업원에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냐? 치킨집처럼 100% 개인 자산이다. 그들이 스스로를 치킨집 사장에 비유하는 바람에 졸지의 학부모는 치킨집 종업원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아이들은 치킨이 되어버린 현실의 코미디. 더구나 그들은 수시로 정체성을 바꾸었으니 2조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자신을 교육자라 하였고 정부와 학부모 앞에서는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자영업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치킨집에 비유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사람들. 그러나 치킨집이란 열고 싶다 해서 열고 닫고 싶다 하여 함부로 닫아버리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마지막 보루. 마음을 다해서 그 닭 한 마리를 튀기고
불과 10걸음 남짓 떨어진 옆 가게와도 경쟁해야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겐 값싸고 손쉬운 치킨은 누군가에겐 치열한 생존의 다른 이름이니 이제 비록 다시 문을 열겠다 하나 스스로의 터전을 치킨집이라 얼핏 들어도 비하하듯 부른 이들에게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 중 한 구절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한유총은 어디로? 일단 개학 연기는 지금 다 철회한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행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고요. 내일쯤에 공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유총 입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문 절차를 거치면 최종 인가 취소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유총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 넘게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권으로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냐? 한유총 정관과 또 민법을 보면 그 다음 차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유총이 해산하게 되면 그 재산은 모두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설립 인가 기관이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으로 재산이 귀속됩니다. 근데 그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 자료가 불투명해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도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따져볼 수는 없지만 일단 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기초 재산은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는 운영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재산은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재산은 최소한으로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배임 등의 여러 혐의가 있다고 수사 의뢰한 상태인데요. 당시 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중 연간 30억 원 이상이 유아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유총은 3천여 넘는 유치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는데 당시 실태 조사에는 1인당 약 100만 원 내외를 회비로 내서 매년 30억 원 넘게 많은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 돈도 국가에 귀속이 됩니까? 회비도? 이 돈은 주무관청이 허가 없이 한유총이 쓸 수가 있는 보통 재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가 돼서 해산할 때 돈이 얼마가 남아있을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연간 쓰는 30억 원의 돈도 사실은 유아들에게 쓰라는 정부가 준 보조금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학비가 내는 이 교육회계에서 나온 거여서 사실은 그렇게 모은 교비 회계를 가지고 한유총이 유치원 계약을 연기했던 겁니다. 아까 박영진 의원은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허가 취소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 여론 때문에 오늘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한유총 쪽에 압박이 돼서 지금 계약 연기를 철회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는 하겠다는 거니까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건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유총 자체가 인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한유총이 처할 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이름을 바꾼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오늘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점이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최선을 다한 건 맞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만 현재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알릴레오와 홍카콜라로 잡았습니다. 그 알릴레오는 유시민 이사장 그 유튜브인가요? 유튜브 채널이고요. 홍카콜라 다 아는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잖아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잠깐 보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예. 라고 했는데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건가요? 예, 이 안 된다고 합니다의 주체는 바로 선관입니다. 예. 보통 이제 실시간 채널에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슈퍼챗이나 별풍선 등을 통해서 저렇게 후원금을 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 모금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대한 후원금의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최근 국회의원들과 정당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이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 슈퍼챗이나 별풍선 등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왜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되냐고 따진 겁니다. 예. 선관위가 볼 때 두 유튜브 채널이 뭐 차이가 있어 보였나 보죠? 예. 앞서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은 비교를 하고 대조를 예, 하고 예. 있는데요. 선관위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에 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유시민 이사장은 여러 차례 물론 예전에는 여권의 유력 잠재적 대선 주자로 예, 꼽혀왔지만 대선에 출마 안 할래요라고 본인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은퇴 선언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뭐 여론조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며칠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출마 선언을 했다가 예. 나중에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돼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그 후원금 관련된 규정에 정치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나는 출연자이고 후원금은 운영자에게 들어갈 뿐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주장했지만 선관위에서는 형식적인 운영 주체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파악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일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은 못 받도록 정치인들의 경우 못 받도록 해놨는데 예. 현행 공직법 선거법상은 안 되지만 정치인들의 유튜브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죠. 예, 예.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정비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만일에 나중에 다시 뭐 만에 예. 본인 말에 따르자면 뭐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정계로 돌아온다면 예. 그럼 여태까지 받은 건 도로 내놔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선관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예. 그런 규정은 아직 없어서 모르겠다. 다만 정계 복귀 선언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채널에서 후원금이나 별풍선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일단 정계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튜브로 후원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아무튼 유 작가는 그 말에 따르면 전혀 그럴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긴 하니까요. 예, 본인 의사는 확고한 걸로 예.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반도 내륙의 대기 정체 현상에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모레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팩트 체크 팀이 출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